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7살 적용점을 운영하고 있는 남편을 둔 아내입니다. 저희 남편은 파주 부근에서 무조건 투불에 한우를 파는 정육점 겸 구워 먹는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이 부근에 저희랑 비슷한 컨셉의 식당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그중 장사가 잘 되는 편에 속하는 나름 인기 있는 곳이에요. 남편과 제가 집사라고 보태주신 돈에서 과감히 일부를 빼내 시작해본 사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빠른 시간 안에 그 돈을 메꾸고 다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제대로 된 곳에 들어가 살아보겠다며 정육점 2층의 창고방에서 불편한 잠을 청하면서도 피곤한 내색 한번 하지를 않고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주변에 고깃집이 몰려있다 보니 사람들은 따로 광고를 해대지 않아도 맛집을 방문하고자 찾아왔고, 오는 사람은 너무 고마운 나머지 얻는 수입이 얼마 없었던 초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찬이 있고 된장찌개며 서비스를 막 퍼주었던 기억이 나요. 결국 그 인심 좋은 행동들로 인해 지금까지 장사를 이어올 수 있었고, 많이 남는 건 없었더라도 인건비 최대한 줄이고 부부가 20대 때부터 뼈를 갈아 장사를 했더니 현재는 식당을 하겠다고 빼냈던 돈을 모두 메꿔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닐 만큼 금전적으로는 아주 여유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봤자 여전히 인건비 없앤다고 저희 둘이서 모든 자잘한 식당 일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임지고 하는 중이고, 하다 저희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따라 나와서 주방일과 주차 담당 혹은 불 때는 일을 도와주면서 온 가족이 함께 나서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집에서 놀고 계시던 시부모님을 불러내 일을 시키면서는 월급을 제대로 드리는 대신 나이 드시면 저희한테 돈 달라, 먹이고 재워달란 소리를 안 하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받아냈고, 그래서인지 시부모님도 오로지 돈을 벌면 노후에 너 먹고 쓰고 하는데 보태겠다며 다른 소리를 일절 안 하신 채 일을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 참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불만 없이 힘든 일인데도 선뜻 나서서 도와주는 시부모님을 보며 저희 부부도 늘 죄송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컸고요. 사실 장사가 잘 되고 돈도 벌어서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걸 눈치 없이 사볼 수 있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힘들게 일한 시간들을 보상받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 말이죠. 하지만 그만큼 마음고생을 한 일도 참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생 중 하나는 바로 친구 관계, 그리고 저희 친정과의 가족 관계였어요. 사실 저는 친구를 여러 명 두고서 모두와 함께 친하게 지내면서 사는 성격이 아니었고, 그로 인해서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까지도 졸업하고 꾸준히 연락을 하고 지내던 친구는 달랑 5명도 되지를 않았었어요. 내게는 유일한 친구들이었고, 또 어린 시절의 추억을 나눈 친구들이었기에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늘 컸고, 그래서 제가 참 속도 없게 잘해줬습니다. 결혼할 때에도 당연히 이 친구들을 모두 불렀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결혼식에 와줘서 고맙다고 한 명씩 만나 밥까지 사줬던 저였어요. 그냥 친구들 사이의 도리라 생각을 하면서 제 딴에는 내 베프들이니까 온전히 퍼부어주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참 그 우정에도 결국 끝은 보이더라고요. 다들 하나둘 직장을 다니거나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는 좀 더 뻔질나고 멋있는 일을 하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정육점 식당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일부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급떨어지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면서 절 피하거나 막말을 던지기 시작했었죠. 그중 두 친구들은 저보다 먼저 시집을 가서 제가 축의금으로 그 시절에 20만 원을 넣어주기도 했었고, 신부 측 가족들을 도와서 결혼식 마무리까지 혼자 나서서 정리를 해주다가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왔었고, 저 결혼을 하던 때에도 제 베프들이니까 누구보다 반가운 마음으로 저희 남편을 소개해줬고, 결혼 후에 축의금을 꼴랑 5만 원 넣어놓은 것을 확인했지만 다 부질없는 숫자라면서 밥까지 또 사줘가면서 침묵을 다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들이 내 친구라 믿었어요. 하지만 너네 남편 고기 파는 거 안 쪽팔려? 라는 말을 질문이라며 진짜 궁금하단 듯 던져댔고, 부끄럽긴커녕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저를 보며 비웃던 친구들의 모습과 이젠 너랑 대화다운 대화를 못할 것 같아 라면서 대화가 안 통할 테니 친구 관계는 어찌 이어가냐고 또 웃으며 말을 꺼내던 모습에 저는 정말 뼈저리게 깊은 상처를 받았고, 결국 그렇게 절교를 하고야 말았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꼴랑 5이었던 친구들 중에서 셋이나 제가 정육점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나가 떨어져 버리니
내가 진짜로 남들 눈에 쪽팔리고 어울리기 싫은 그런 부류의 삶을 살고 있나 싶은 엄청난 회한이 밀려왔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벌겠다고 살아야 하나 싶고, 처음 가게 장사를 하던 때만 해도 돈이 막 잘 벌리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담감과 내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상당했어요. 정육점 장사를 하는 남편이 쪽팔린 줄 모른 채 그저 내 눈엔 와이프와 잘 살아보겠다고 바둥거리며 열심히 사는 멋진 남자로만 보였었는데, 괜히 친구란 것들이 마음을 들쑤신 바람에 남편을 향해 처음으로 약간은 부끄럽다는 못난 마음도 가져봤었고, 지금은 다 괜찮아졌지만 그 당시 참 젊었던 저의 마음은 남의 말 한마디에 쓰러졌다 일어나는 갈대와도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줏대가 없어도 너무 없었죠. 그래도 열심히 살았고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30줄 인생 말년에 오래전 겪었던 그 일을 또다시 겪게 되고 마음이 힘들어할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것도 이번엔 친구도 아닌 가족으로부터 당하게 된 일이어서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사나 하는 어지러운 제 마음을 쉽사리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사자는 다름 아닌 저희 오빠의 마누라이자 제게는 새언니로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는 딱 한 살이 많은 새언니는 저희 오빠랑 30 중반 넘어서 결혼을 해서는 이제 막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빠는 은행을 다니고 있고 새언니는 공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둘이 벌어오는 연봉이 넉넉했으며 본인들도 직업과 연봉에 만족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 앞에서 늘 자랑을 못해 안달인 새언니를 지난 3년간 보면서 나름 제 딴의 새언니를 이해해보려 하다 보니 감이 오더라고요. 굳이 자신의 직업이 만족스럽단 자랑을 할 때 나는 몸을 안 써도 되니까 라며 저와 남편을 향해 들으라는 듯이 말을 꺼냈고, 냄새가 옷에 배고 그런 일은 난 죽어도 못해 라면서 엄한 자신의 와이셔츠를 털어내며 옷깃을 세우기도 했었죠. 당연히 저는 나와 남편의 직업을 무시하는 발언인가 싶어서 지난날의 친구들이 떠오르며 괜시리 감정이 상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반대로 남편은 그냥 저냥 무시를 하라며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생각보다 자기 일에 프라이드도 있고 멘탈도 강한 사람이구나 싶어서 제 스스로가 조금 부끄러워지려 했는데, 그날 저희 남편은 술을 주는 대로 받아 마시더니 급기야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되어서는 술이 완전히 취해버려선 저를 보며 나 때문에 다 미안해 라는 말만 수십 번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오빠랑 세연이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이 술 취한 사람이 해대는 헛소리라며 일관했지만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세연이 말에 속이 상했었는지 단지 저 하나 때문에 앞에서 티를 내지 않았던 것뿐이라는 걸 말이죠. 속상한 마음에 남편을 부축해서 가라는 세연이한테 안 그래도 갈 거예요 하고 신경질을 확 내버렸고, 저희 오빠는 제가 허투루 화를 내는 애가 아니라는 걸 잘 알아서인지 집에 가고 있는 저한테 문자로 오늘 새언니가 한 말은 이죠. 잘 몰라서 한 말이니까 라고 미안하단 말을 보내왔어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사과를 받아도 영 개운하지 못했으나 오빠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 부부가 기분이 충분히 나빴을 수 있음을 이해해준 것이 너무 다행이더라고요. 다음에는 안 그러겠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저도 가족 간의 껄끄러운 감정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빨리 잊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새언니의 장난스런 말투는 저희 사이가 가까워지고 친숙해질수록 더욱 거침이 없어졌어요. 제가 31에 낳은 딸 하나가 있습니다. 일 때문에 딸내미 하나 육아를 하는 것도 정말 너무 힘들었기에 추가로 아이를 낳을 계획은 전혀 없고, 그래서 이 딸이 저희에겐 외동딸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세상 전부인데요. 아직 아이가 없는 새언니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게 너무 화가 난다면서 저희 딸 앞에서 넌 꼭 숙모 앞에 와 있어야 하니? 라는 시비를 자주 걸었어요. 당시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그 어린아이한테 시비를 거는 어른의 모습이었기에 저희 남편은 물론이고 저희 오빠랑 친정 부모님까지도 며느리 성깔이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다며 무척이나 기분 나빠하고 또 별스러워했습니다. 특히 친정집에 가서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저와 남편의 직업을 무시하며 정육점이나 하는, 혹은 고작 정육점에서 고기를 파는 이라며 말을 꺼내고 비유를 하던 새언니의 말버릇에 상당히 재수없어 하셨던 저희 엄마는
저와 남편을 욕보이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셨지만 손녀를 향한 시비를 걸고 기분 나빠하는 것만큼은 용서를 하지 못하셨어요. 새언니가 제 딸을 향해 저리 가 있어! 라는 말 한마디를 하면 예, 너는 얘한테 말이 그게 뭐니? 라며 말투를 곱게 쓰라는 훈계를 두셨고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말을 제법 어른스럽게 하게 되자 새언니의 제 딸을 향한 시비의 정도가 심해졌는데 그때부터는 저희 엄마도 고쳐지지 않는 새언니의 말버릇에 열이 나서는 분위기 깨는 소리 할 거면 집에 가라 하면서 급기야 반기지 않으니 올 필요 없다고 집에서 나가란 소리까지 퍼부으셨어요. 그러면 새언니는 금세 글썽이면서 어머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하면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표정으로 불쌍한 척을 했고, 그러면 내내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던 저희 아빠가 나서서 다 그만해. 라는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하곤 했습니다. 오빠는 새언니 뒤에서 매번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니 정작 새언니가 바로 옆에 있을 때에는 찍소리도 못한 채 마누라 눈치만 보기 바빠 보였고 그런 등신 같은 오빠를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혀서 제가 먼저 제 딸을 데리고 친정을 나오곤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온 친정 식구들이 새언니 하나 때문에 참 모일 때마다 기분 나쁠 일을 겪어가면서 서로 빈정이 상하고 또 꼴배기가 싫었습니다. 이왕이면 새언니도 어찌 보면 남이니까 더 예의를 갖춰서 잘해주고 싶고 또 함께 피 섞인 가족인 마냥 친목을 다져보고 싶었는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새언니의 태도에 저도 더 이상 마음을 퍼주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그 꼴은 친구한테서 무시받았던 적에 충분히 당해보았으니 앞으로 내 인생에 그럴 순간은 절대 없을 것이라 마음을 먹었거든요. 최근 1년간 저희 부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일이 널널했습니다. 손님이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일을 보다 수월히 끝낼 수가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어요. 너무 긴 시간에 미친 듯이 일만 하며 살았었는지 저희 부부에게 코로나는 휴식을 취하게 해주는 선물과도 같더라고요. 불황이 오래될수록 마음이 조급해지긴 했지만 금세 손님들이 먼저 우리 고기 맛을 그리워하고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최대한 현재에 충실하고자 작년은 내내 처음으로 우리 딸내미와 함께 주말에 손잡고 공원으로 나들이도 가봤고 외출이 조심스러우면 집안에서도 판 벌려놓고 놀기도 많이 놀았네요. 그러다 올해 들어서 정확히는 작년부터 조금씩 장사가 바빠지기 시작하더니 올 3월부터 날씨가 풀리고 나서는 예전만큼 식당이 붐벼들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레 또 일을 한다고 저희 부부가 정신없이 바빠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친정엄마 생신을 맞게 되어 저는 일을 하다 말고 친정으로 먼저 갔고 식당은 남편과 시부모님이 잠시 맡아주시기로 하셨어요. 남편이 바쁜 걸 아니까 저희 부모님은 일부터 먼저 하라고 바쁜데 안 와도 된다며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남편도 그 바람에 죄송했는지 저희 집에서 가장 좋은 한우 세트를 가서 식구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포장을 해줬어요. 그게 거의 50만 원어치였는데 저한테 먹으라며 툭 내던져 주는 제 남편은 제가 봐도 참 멋있고 듬직했습니다. 그런데 기분 좋은 마음으로 친정에 가서 기분이 된통 잡쳐버렸어요. 저 혹시나 싶어서 친정 가기 전에 딸내미 데리러 집에 가서는 샤워까지 다 했습니다. 기껏 생일 축하한다고 온 딸내미 몸에서 고기 냄새 나면 우리 부모님이 고생하다 온 딸이라며 걱정부터 하실까봐 몸 구석구석 향기 나는 샤워젤로 씻고 향수까지 뿌려대고는 딸내미랑 기분 좋게 친정을 찾았어요. 도착해보니 엄마는 제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음식들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저희 새언니는 시모생신에 미역국 하나 차려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리고 저 또한 엄마 생신국은 딸내미인 내가 직접 챙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미역국은 직접 만들어갔고 제 손에 들린 한우까지 구워낼 불판을 상 위에 올려놓고 생일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꺼내들으니 아빠며 오빠가 우와 이거 진짜 상태 좋다 하면서 맛있겠다고 군침을 흘리고 있었고 엄마는 옆에서 아이고 이렇게 비싼 걸 나 정말 괜찮은데 하면서 괜히 힘들게 장사하는 애들 돈을 썼다며 미안해만 하셨어요. 그때 새언니가 불현듯 인상을 찌푸리더니 아휴 아가씨 몸에서 고기 냄새 나는 것 좀 봐. 마누라 이렇게 고생시키니 미안해서 고기라도 비싼 거 준 거죠. 하며 코를 의도적으로 막은 듯한 코맹맹이 소리를 내더라고요. 고작 이런 고기 하나 때문에 미안하고 놀래하냐며 저희 가족들이 참 별것 아닌 것에 놀라는
없는 사람 마냥 어색하게 쳐다보는데 그 순간 1차로 빈정이 상했죠. 그래도 엄마 생신이니까 쥐 죽은 듯이 딸내미 챙기면서 고기도 먹고 엄마가 해주신 음식들도 먹으며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중간에 저희 가게 얘기가 나왔어요. 코로나로 일이 오래도록 바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걱정이 꽤나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너무 바빠서 오늘 남편도 오지 못한 거라며 남편 대신 인사말을 전했는데 새언니가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시부모님과 일하고 있는 남편이 너무 고맙고 기특하다며 좋은 말씀을 해주고 계신 저희 아빠 말을 잘라먹은 새언니가 한 말은 도축 유통업 사장도 아니고 정육점 사장도 아니고 정육점 식당 사장도 아닌 백정이라대요. 제가요. 요즘 40줄에 다다르는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이 분야에서 남편과 오래도록 일을 해오면서 여러 분야에 장사하고 유통하는 사장님들을 만나고 손님들을 만나왔지만 저희 남편을 백정에 빗대는 경우도 없었는데 이런 쌍스러운 년은 정말 살다 살다 처음 봤습니다. 이 우라질년의 말로는 원래 옛날부터 백정이 가장 바빴잖아요. 고기 먹을 사람 입이 어디 한둘이었겠어요? 그 사람들 입에 먹일 고기 자르고 고기 팔고 잡일 다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현대판 백정도 바쁘죠, 바빠. 라면 뭐 현대판 노예에서 단어 하나만 바꾼 채 백정을 비하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말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현대판 노예가 보내준 50만 원짜리 소고기를 처먹고 있던 오빠는 속으로 헉 싶었는지 새언니의 팔을 살포시 터치하며 말을 그만하는 게 어떻냐고 눈치를 줬고 남편이 자신의 말을 끊어버리려 하자 거기에서 엉뚱하게 빈정이 상해버린 새언니는 급기야 꺼내지 말아야 할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가씨, 백정을 무시하는 건 잘못된 거야. 옛날에는 백정 없으면 고기도 못 잘라 먹었을 거고, 백정 마누라랑 딸내미하고는 사람들이 백정각시 놀이를 하면서 재밌는 오락 시간도 가졌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새언니가 말하는 백정각시 놀이가 뭔지도 몰라서 말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와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뭔 놀이냐면서 백정에 각시탈 쓰고 인형놀이도 했었냐면서 되려 엉뚱한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고서는 이젠 하다하다 내 남편을 인형놀이 하는 놀이꾼으로 생각을 하는 건가 싶어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한편에 앉아 계시던 아빠의 표정이 상당히 어두워졌어요. 뭔가를 아는 듯이 아빠는 가만히 고기를 씹어 드시다 말고 너 나가. 그 고기 내려놓고 나가. 하며 복식호흡으로 아주 거대한 소리를 지르셨어요. 평소 그 정도로 화를 내신 적이 없는 분이셨기에 오빠도 놀랬고 새언니도 놀랬는지 먹던 고기를 내려놓더라고요. 참 웃기죠. 내 남편 욕은 백정이라 잘만 비하하면서 내 남편이 보내준 비싼 고기는 맛있다고 잘만 처먹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무튼 제 눈은 온전히 아빠를 향해 있었고 도대체 백정각시 놀이가 뭐길래 아빠가 이렇게 화를 내냐고 저 또한 고기를 먹다 말고 엄마한테 잠시 딸내미를 데리고 방 안에 들어있으라고 한 뒤 다시 아빠를 보며 꼬치꼬치 묻다가 대답을 주저하면서 여전히 새언니를 향해 당장 내 집안에서 안 꺼져? 이 씨부랄 것 같으니라고. 라며 찰진 욕을 마다하는 아빠를 보고는 사태를 파악한 저는 직접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말 인연이 씨부랄 것이었던 게 글쎄 백정의 와이프와 딸내미를 평민들의 성 놀이개 마냥 만지고 추행하며 성적으로 더럽고 소름 끼치는 방식으로 가지고 놀았던 것을 가지고서 세연이란 년이 감히 우리 부모님 앞에서 나와 딸내미를 그 정도의 놀이개 취급을 하는 말을 씨부린 것이었습니다. 그래놓고서 한다는 말이 백정각시 놀이를 하면서 사람들이 오락 시간을 가졌었다고 재미를 가졌었다고 웃어대니 아빠 입장에서는 딸내미와 소녀를 모욕 준 년을 며느리고 뭐고 그냥 내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 이왕이면 보다 젠틀하고 고급지게 말 한마디로 세원이와 쫑을 내고 싶었으나 인연은 그 정도를 넘었기에 말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여전히 뜻을 몰라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방황을 하고 있던 오빠는 제가 건네주는 검색 결과를 보고는 아, 진짜 또 라며 와이프를 본 채 그놈의 주둥이에서 말은 왜 생각을 안 하고 튀어나오냐며 후딱 새언니를 집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고 아빠도 내 앞에서 인연 얼굴 다신 안 보게 하라면서 쫓아내고 계셨는데 오빠한테 고분고분이 끌려나가는 새언니를 잡아당겼습니다.
백정 마누라와 한번 놀아보자면서 새언니 발을 걸어 바닥에 꿀린 뒤 말타기라도 해보겠다며 새언니 등짝에 올라탔습니다. 네 발로 꿀려있던 새언니의 등짝에 올라타 야, 달려봐. 어디 한번 각신놀이 해보자고. 하며 허리뼈 위에서 육중한 엉덩이를 여러 차례 튕기며 앞으로 기어가 보려고 뒤통수를 쳐댔고 순식간에 제 몸뚱이에 눌려버려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던 새언니는 저희 오빠 이름말에 미친 듯이 불려대는데 오빠가 집에 가겠다고 혼자 문을 열고 나가버린 바람에 완전히 남의 가족 집에 혼자 남겨지게 되었어요. 그 순간 혼자 검색을 해보셨던지 뒤늦게야 백정각시 놀이의 뜻을 알고서는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온 엄마가 며느리 어딨냐고 막 며느리를 찾다 제 몸뚱이를 이고 있던 새언니를 확인하고는 감히 누구 앞에서 백정각시 놀이래? 어? 어디서 그런 못된 걸? 하며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새언니의 만만한 머리통을 쥐어박다가 급기야 뒤로 가 새언니의 엉덩이를 뻥 하고 걷어차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저마저도 땅바닥으로 바짝 엎드리게 된 새언니를 따라 미끄러졌고 다행히 넘어지진 않았으나 새언니 허리 위에다가 제 공댕이를 아주 그냥 못 박아버리듯이 쿵 하고 내리찍고 말았어요. 그날 겨우 저희 친정에서 벗어난 새언니는 결국 허리를 삐끗했다며 병원에서 허리보호대를 차고서는 저희 식당에 나타났고 웬일인가 싶었더니 오빠가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온다고 자기가 사과를 해야지 집에 들어올지 말지 생각을 해본다고 했다면서 자신의 말에 미안하다면서 뒤늦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급기야 새언니는 저희 식당 안으로는 처음 들어왔었던 건데 생각보다 뻔질하고 으리으리한 정육점 식당에 충격을 받았는지 안에 들어와서 사과를 하면서도 내부를 구경한다고 눈은 아주 그냥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결국 제 손에 이끌려 정육점 식당 투어를 하고 바깥에 있는 작은 정원 폭포까지 구경을 시켜주고 나니 새언니는 내가 너무 본의 아니게 무시를 했네 하며 멋쓰게 하더라고요. 저한테 맞아서 허리에는 보호대를 찬 채로 생각보다 잘 나보이는 내 사업장에서 기주가 어쩔 줄 몰라 하던 새언니의 처량하고도 처참해 보이던 그 모습, 그 자존심이 팍팍 무너져서는 스스로 쪽팔림에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표정은 참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고 신이 났습니다. 그날의 일은 우리 남편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봐 친정 식구들과는 남편에게 완전히 비밀로 붙이기로 했어요. 물론 저희 딸내미한테도 말이고요. 오직 제 손으로 오랫동안 내 가족을 무시해온 새언니의 길을 팍 죽여놨더니 왜인지 남편의 뒤에서 식당 일이 아닌 제대로 된 내조를 해보게 된 것 같아서 제 자존심도 치켜 세워져 올라간 기분이고요. 요즘 같은 때 정육점 일하는 사람한테 백정이라고 말하고 고소 안 처먹은 걸 다행으로 알아라 너.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